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와, 좋은 유전자 덕분이라고 생각해버리기 쉽죠? 매력적인 배우 브래드 피트를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브래드의 부모도 전성기 때는 꽤 매력적인 사람들이겠거니 생각되죠? 그런데 유전자가 사람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는 말을 듣게 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특별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세요. 첫 번째 사진엔 매력적인 소년의 얼굴이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은 좀 다른데 이 소년은 턱선이 덜 뚜렷하고 코가 약간 매부리코처럼 보이죠? 어느 소년의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좀 주관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이 어떤 얼굴에 자연스럽게 끌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일 뿐이에요. 아마 왼쪽 소년을 고르셨겠죠? 이 두 소년의 얼굴에서 가장 크게 꼽을 만한 차이점은 턱의 위치와 얼굴의 전체적인 발달 모습입니다. 유전자가 얼굴 생김새와 발달 방식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환경적 요인에 따른 혀의 위치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완벽하게 뚜렷한 턱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알러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코가 항상 막혀 있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혀는 어릴 때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치아와 맞닿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습관이 얼굴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가 생겨날 정도로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특정한 턱선과 입의 위치를 사람들은 더 매력적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특정한 턱 모양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있습니다. 성장 발육 개선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치료법은 1966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며 존 박사와 마이크 뮤 박사에 따르면 얼굴 골격의 적절한 발달을 돕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윗니나 아래턱이 돌출되어 교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치료를 통해 얼굴 형태를 교정하고 외모를 바꿀 수 있겠죠. 이 치료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혀, 입술, 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인간의 두개골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일 수 있고 따라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두개골은 큰 뼈 한 덩어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분들이 섬유성 관절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관상봉합이라고 하죠. 이 섬유관절이 상악골과 나머지 두개골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교합의 모양을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성장 발육 개선 치료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혹시 공포 영화에서처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주사기와 톱 그리고 끌을 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상을 하시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 발육 개선 치료는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요.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교정기, 근육 운동, 유지 상태, 기타 여러 구강 기구들을 이용해 긴 시간에 걸쳐 얼굴 모양을 조금씩 교정해 나갑니다. 그중 많은 처치들이 혀가 입안에서 바르게 놓이도록 조절해 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구강 자세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뮤 박사는 얼굴뼈를 교정해서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훨씬 나은 모습이 되게 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트로픽 프레미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꽤 쉬운 데다 번거롭게 따로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답니다. 뮤 박사는 입술을 다물고 위아래 치아가 아주 가볍게 서로 닿는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닿도록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면 몇 년 후에는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더 큰 호감을 줄 수 있겠죠. 안구정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혀 자세도 물론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다른 특징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대칭성. 수년간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알아낸 건 많은 사람들이 대칭적인 얼굴을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들 중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진행됐죠.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두 쌍둥이를 보여주며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얼굴의 대칭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했는데요. 더 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쪽이 오래 바라보기에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칭성에 끌리는 걸까요? 스라이브글로벌.com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우리가 대칭성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대칭성이 좋은 건강 상태와 좋은 유전자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대칭이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칭적인 특징 덕분에
특별하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유명인들도 많죠. This is Us의 마일로 벤티밀리아처럼요. 다들 그 사랑스럽고 삐딱한 웃음에 매료된 것 같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아말과 조지 클루니, 올리비에 사르코지와 메리 케이트 올슨, 그리고 해리슨 포드와 칼리스타 플러카드, 이들 커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엄청난 액수가 담긴 은행계좌 말고요. 물론 이들 모두가 그렇겠지만요. 저는 나이차가 꽤 난다는 걸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세 커플 모두, 그리고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좀 있는 남자와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꽤 있죠. 지난 2012년 스코틀랜드의 에버타이 대학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지원해줄 나이가 더 많은 남성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3,77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외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어떤 남성들이 더 매력적인지를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한 수의 여성들이 나이가 좀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남성들을 선호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많고 성공한 남성들에게 끌리는 것을 일부 연구원들은 조지 클루니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안정된 지위와 재정 능력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를 선호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잘생긴 외모 역시 어느 정도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걸요? 친숙함. 친숙한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 있나요? 어릴 적 살던 집이나 여러 해 동안 다녔던 식당 같은 곳이요. 누군가가 매력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에서 친숙함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잘생겼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들은 2015년 현대생물학 저널의 한 연구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유전자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연구에서 한 쌍의 일란성 쌍둥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모두 유전적 요인 때문인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비록 유전자도 작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요. 이들의 과거 경험이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 중 자신의 반대성을 가진 쪽과 닮은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더 끌리기 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부모님 중 한 명과 닮은 사람만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프라하와 상파울루의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사람의 어떤 신체적 특성이 그 사람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끌린 여성 지원자들에게 다양한 남자들의 실루엣만으로 자신들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 실제 파트너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고르게 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시험이었네요.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이상적인 짝을 찾을 때 자신들의 아버지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실루엣을 고르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물론 보통 유년기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들의 경우라면 말이에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친숙함의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꽤 재밌지 않나요? 사람들이 무엇에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개개인에게 달린 거겠죠. 저마다 유전적 성향, 인생 경험, 그리고 전반적인 선호를 바탕으로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틀린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력적인 사람을 찾지 못한다 해도 역시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특출난 외모만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사람의 얼굴에서 어디가 매력적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나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언급된 이론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우기를 좋아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항상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